안녕하세요. 꽃갈매입니다. 많은 고수님들이 활용하고 있는 원목 선반에 대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홍보나 광고의 목적은 전혀 없고요. 아무런 관련이 없지만 의외로 좋은 아이디어여서 어디서 구입했는지 등등 궁금한데 물어보기 애매한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특히나 서로 다른 재질, 다른 사이즈의 선반을 처음에는 이것저것 갖다 놓으면 결국 나중에는 통일성이 없어 지저분해지는 상황이 됩니다. 이케아 선반부터 시작해서 저도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 이번에 새롭게 장만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처음 시작할 때 한 번에 이쁜 거를 쫙 통일성 있게 꾸미고 싶었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렇게 제라늄이 많아지고 베란다가 풍성해질 것이라는 걸요. 하단에는 원목 선반, 상단에는 왕자인거 화분거리 세트, 이렇게 많이 꾸미시죠. 그래서 초반, 중반, 후반, 그리고 고수 타이밍에서 쭉 제라늄의 선반들도 변화할 텐데요. 고수님들의 원목 선반을 참고해서 이쁘게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아파트의 베란다 사이즈는 대부분 어느 정도 비슷한 형태를 띱니다. 3베이, 4베이도 많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대부분 2베이이고요. 그 치수에 따라서 사이즈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꼭 실측을 하셔야 하는데요. 경험상 너비는 선반을 양쪽에 놓아도 크게 상관없는 경우가 많고요. 이 너비가 이 선반을 구입하게 된 포인트이기도 한데요. 이 사이즈와 가성비 등이 생각보다 괜찮아서 고수님들이 많이 사용하고 계시죠. 물론 단점도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제품의 목적은 원목 선반, 주로 신발장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데요. 제라늄 세계에서는 제라늄 선반으로 훨씬 유명한 가성비 좋은 원목 선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저도 협찬 없이 직접 구매해서 설치해봤는데요. 선반 2개를 3개로 만드는 방법도 같이 보시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구매처, 올리빙. 협찬 등의 그 어떤 관련이 없이 제가 사용해보고 리뷰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만 하세요. 혹시나 나중에 협찬이나 어떤 광고가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사전에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희망사항입니다. 구매 방법은 한 줄로 요약하면 네이버, 오늘의 집, 올리빙, 순수 원목 선반 신발장 3단 이렇게입니다. 이번에도 역시 네이버로 들어갑니다. 올리빙에서 나온 원목 선반을 구입하기 위해서 상단에 오늘의 집을 입력하시고요. 첫 번째 유명한 사이트가 나옵니다. 굉장히 유명하다고 했는데 실은 저도 이번에 처음 경험해 보았습니다. 가구만 판매하는 곳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이것저것 인테리어, 이쁜 아이템이 많습니다. 쭉 둘러보면 정말 많죠. 그 중에 순수 원목 선반 신발장 3단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올리빙에서는 신발장으로 소개한 선반이지만 저희는 이것을 제라늄 선반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제목은 신발장 선반이었지만 내용에 보시면 신발장, 침대 옆 선반, 홈 다이닝 선반, 다용도 선반 등등 많이 활용이 되겠죠. 너비, 높이 등등 많이 장점을 가지고 있기에 그렇겠죠. 두 번째, 선반 치수 선정. 이번에 소개한 선반의 너비는 260mm, 26cm이고요. 이 너비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저희 집의 베란다는 광폭이 아니라서 1.2m 정도가 되는데요. 양쪽으로 선반 2개를 놓는다고 생각할 때 또는 한쪽에만 선반을 놓는다고 생각할 경우에 조건이 많이 달라지겠죠. 26cm가 생각보다 좁은 느낌이 들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2줄로 제라늄을 쫙 놓기를 원하시는 경우는 조금 좁을 수 있어서 이 선반을 2열로 놓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베란다 쪽과 거실 쪽 양쪽으로 배치하고 싶어서 이 넓이가 딱 좋은 상황이 되는 거죠. 너비 120cm, 1.2m 에서 26cm 한쪽을 제외하고 다른 한쪽 26cm를 제외하면 68cm가 남죠. 가운데 통로가 대략 68cm 정도가 되기 때문에 적당하겠죠. 600mm, 즉 60cm가 넘으면 사람이 다니기에 충분하다고 봅니다. 길이는 1000mm, 100cm죠. 그리고 800mm, 80cm 중에 추천을 하는데요. 물론 2단이 아닌 3단을 소개드리고 있습니다. 이 3단 선반의 층간 간격이 약 20cm이어서 조금 이상하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중간 선반은 제거하고 높낮이를 41cm로 사용하려고 하거든요. 대부분의 선반은 높낮이가 좁아서 조금 애매한 경우가 많은데요. 개인 선호도에 따라서 다르지만 대략 30cm 조금 넘게 제라늄을 키운다고 생각하고요. 여유 공간 및 혹시나 나중에 식물 등 설치 공간 등까지 고려하면 41cm는 딱입니다. 게다가 선반 높이 자체가 일반 성인 허리 높이에 딱 맞아서
가드닝에도 적당하고요. 선반 바닥의 틈새는 호불호가 조금 갈리지만 위층의 물이 아래로 떨어지거든요. 하지만 그 틈새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빛이 아래로 들어갈 수 있겠죠. 워낙 작은 양이라 큰 효과는 아니지만 완전 어두운 암흑이랑은 다르겠죠. 세 번째 팁, 가성비 및 장점. 어플을 이용하면 2만원 한도 내에서 15% 할인을 해주는데요. 쿠폰 할인 방법도 있지만 첫 구매 고객은 이 어플 할인이 훨씬 큽니다. 즉 다시 설명하면 15%를 할인해주는데 할인 금액이 맥시멈 2만원까지 가능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3단 선반 1000mm 즉 100cm가 27,500원이므로 2020년 12월 기준입니다. 이걸 4개 구입한다고 하면 11만원인데요. 여기에 15%를 하면 16,500원 할인을 받을 수 있죠. 꽤 매력적이죠. 실제로는 4개가 아니라 훨씬 더 많이 구입하시기 때문에 2만원 할인은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이번에 가격 및 다른 쿠폰 등을 자세히 소개하지는 않겠습니다. 네 번째 개조, 3단을 2단으로 만들어야 하고요. 그 이유는 앞에서 설명드렸었죠. 하단의 제라늄을 위한 높이를 고려할 때 3단을 구입하여 중간층의 선반을 제거하는 것을요. 조립을 할 때 그 부분, 중간층을 빼고 조립하는 방법입니다. 이 부분은 이 원목 신발장 선반을 구입한 이유이기도 한데요. 위아래 층의 높낮이가 이렇게 적용했을 경우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드리면 이 부분은 이 원목 신발장 선반을 구입한 이유이기도 한데요. 위아래 층의 높낮이가 이렇게 적용했을 경우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가운데 층을 하나 제거하면 대략 41cm가 되는 거죠. 여기에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면 이 제거했던 가운데 선반 원목을 이용해서 선반 2개를 3개로 만들 수 있습니다. 2층으로 조립한 선반 2개에 남는 원목 2개를 중간 다리로 이어서 붙이는 방법이죠. 처음에 말로 만들었을 때는 감이 조금 안 오기도 했는데요. 다이소에서 기역자 꺽쇠, 기역자 철물을 구입해야 합니다. 가구용 꺽쇠라고도 불리고요. 대략 30×30mm 사이즈의 기역자 모양인데요. 4개에 1,000원입니다. 즉 선반 2개를 3개로 만들 때 이 한 세트가 필요하죠. 동네 다른 철물점보다 다이소가 조금 더 저렴해서 저는 이거로 선정하였습니다. 볼트, 나사도 물론 같이 들어있었고요. 먼저 2단 선반 2개를 조립하고요. 그 다음에 중간을 연결하였습니다. 아주 잘 사용하고 있는 보쉬 전동 드릴, 소형도 꺼내주었고요. 나사를 박는 위치는 나무가 그나마 조금 쪼개어지도록 안쪽 방향을 향하도록 박아주었습니다. 나무가 조금 쪼개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추가 가공에 의한 쪼개짐은 환불이나 교환 처리 대상이 아니니 참고하시고요. 저는 기본 조립하는 포인트, 나사 위치에 나무가 움푹 홈이 나 있어서 쪼개짐을 예방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쪼개졌었습니다. 단점에 소개해드릴 내용입니다. 힘을 받는 위치를 고려하여 가구용 꺽쇠의 위치를 잡고 드릴로 나사를 박아주면 마무리가 되는 거죠. 꺽쇠의 너비는 30mm이지만 실제 나무는 이보다 더 얇기 때문에 저는 모든 나사를 다 박지는 않았습니다. 가운데와 끝 쪽에만 박았고요. 이렇게 박아도 튼튼하더라고요. 5번째 단점, 품질, 나무의 상태, 조립 중 문제 발생. 이 가격에 원목을 받을 수 있으니 가성비가 너무 좋은데요. 파트는 베트남에서 온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간중간에 조립 문제, 나무가 쪼개지는 문제 등등이 있었으나 이거는 연락하니 바로 새로운 파트를 보내주었고요. 단점이 있으나 충분히 친절한 서비스로 커버가 가능하겠죠. 그리고 원목이라고 해서 완전 통짜나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오해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목은 맞지만 중간중간에 이어붙인 나무라고 생각하셔야 하고요. 통짜보다 훨씬 가벼워서 저는 괜찮았습니다. 물론 무게는 나무의 종류의 영향을 훨씬 크게 받지만요. 6번째, 일체형 선반의 장단점. 3단 선반을 2단 선반으로 만들고 2세트를 구입해서 3세트를 만드는데요. 아주 큰 문제점, 단점을 꼽자면 혹시나 나중에 구조를 변경하신다거나 바꿔야 하는 상황이 생겼을 경우, 아니면 혹시나 이사라도 가야 한다면 조금은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생각보다 옮기기 불편하거든요. 하지만 워낙 일체형이 깔끔하다 보니 통일성, 1000mm, 3개 길이이므로 결국 3m가 쭉 이어진 모습이 엄청 깔끔하겠죠. 여기에 만약 화분까지 일체형으로 맞춘다면 정말 금상첨화일 것 같습니다. 일단 중간 진행 상황을 한번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안쪽 거실에는 일체형으로 하고 이동성을 고려해서 창가 쪽은 선반을 몇 개 더 구입하여 꾸밀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베란다가 조금 복잡하여 이 조립을 거실에서 하고 밖으로 가지고 나갔었는데요. 연장한 선반의 길이가 3m로 길기 때문에 일반 샤시에서는 충분히 가능하지만
혹시나 여러 타입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샤시 문 열리는 것을 꼭 확인하고 체크하셔야 합니다. 7번째, 마무리. 이렇게 해서 원목 선반 2개를 이용해서 3개 선반 일체형으로 깔끔하게 만들어 보았고요. 영상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엄청 깔끔하죠. 특히나 여기서 저는 높이 부분이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희 집에 특화된 부분인데요. 안방 쪽의 턱과 높이도 거의 비슷해서 공간 활용이 조금 더 수월했고요. 이 부분이 아니어도 선반의 높이에 대해서는 다들 만족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다 완성된 것은 아니고 추가 구매를 더하여 전체적으로 모든 선반을 바꾸려고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들었던 생각은 이래서 사람들이 화분도 통일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죠. 고수님들이요. 혹시나 추가로 장만하게 되는 것이 있으면 또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거나 좋았다면 좋아요를, 싫었다면 싫어요를 부탁드립니다.